무의식의 기본 원리 8번째는 미해결된 부정적 정서를 가진 기억을 억압한다. 그러면 아무리 기억을 저장을 잘 해놓고 또 분류를 잘 해놔도 미해결된 정서를 가진 기억은 쉽게 인출하거나 쉽게 노출하거나 쉽게 끄집어내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억압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다투었다 칩시다. 안 좋은 일로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는데 그건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이에요. 저 사람이 오해했거나 아니면 상황이 묘하게 꼬여갖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 때문에 내가 욕을 치렀다. 내가 굉장히 억울하게 욕을 많이 먹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화를 내거나 내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강하게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참으면서 다투는 과정이 벌어졌고 그 일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억울한 그 감정, 속상한 그 감정은 계속 남아 있어요. 또 그걸 해소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그걸 강하게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업을 하는데 고객하고 좀 분쟁이 붙었는데 내가 억울해요. 고객이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너무 강하게 하면 저 고객은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니까 하루 종일 참아야 되는 거라. 그거 뭐 억압을 하는 거죠. 또 자식이 부모님하고 관련해서 또 참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막 대들면서 하기는 어려워. 또 참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유사한 예들은 많거든요. 직장에서 그러고 참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그 상황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뭐 화가 나겠죠. 속상해서 막 답답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껏 화를 낼 수 있느냐,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느냐,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힘드니까 너무 힘든 기억, 너무 해결이 안 된 그런 감정이 포함된 그런 기억은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생각할 때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은 차라리 그 기억 자체를 억압을 해갖고 기억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기억을 못하도록. 그래서 망각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라리 기억이 안 나게 심리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너무 과한 부정적 정서 나는 견디기 어렵단 말이에요.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폭발이 심한 경우는 이제 살인으로까지 어떤 경우는 뭐 자살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폭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분쟁을 해갖고 법적인 싸움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감당까지 하기 어려운 사람일 때 또 그런 처지일 때는 우리 무시 나를 위해서 긍정적 의도를 갖고 선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나를 위해서 차라리 그 기억을 완전히 억압해갖고 아예 기억이 안 나도록 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름하여 기억상실증이라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한다. 그리고 기억상실증도요. 모든 기억이 다 상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억만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부분적 기억상실증.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상황과 관련된 기억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 시댁과의 갈등이나 불화가 너무 커갖고 나중에 결혼과 관련한 모든 기억이 없어져 버렸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기억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 사업 부도가 난 후에 너무 고통이 컸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기억이 몽땅 없어졌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목증이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 지키는, 말을 안 하는.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면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학교만 가면 입을 다뭅니다. 학교에서는 얘가 원래 말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집에서 학교 가면 말 안 하는 줄 모르고 있었고 왜냐면 집에서는 정상적으로 말하니까. 근데 어느 기회에 친구가 얘 집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다르거든요. 학교에서는 말하는 걸 전혀 못 봤는데 집에서 너무 재밌게 노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또 어떤 경우에 가족이 학교에 가서 우연히 얘가 너무 말 안 한다는 걸 알고 또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한묵증이다.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심리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다 보면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학교에서 말을 안 하지 않을 때는 학교 관련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또 반대 경우가 있었어요. 집에서 트라우마가 크다. 엄마 아빠의 학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해갖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갖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집에서는 말 안 한다. 학교에서는 말 안 한다. 또 친구하고만 있으면 말을 안 한다.
친구와 관련해서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예 우리 무의식이 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기억을 떠올리거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다 물어버리고 벙어리가 돼버리면 아무도 나한테 말시키지 않고 아무도 나와 같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기억을 묻어버리고 언어 기능을 묻어버림으로써 차라리 마음 편하게 또는 배짱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기억을 억압한다는 겁니다. 참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가운데 지금 무의식에 의해서 억압된 그런 사례를 접하죠. 물론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들은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 심각한 증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예지만 그만큼 극단적이지 않는 조금 소소한 그런 억압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깜빡 생각이 전혀 안 난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경우. 아까 뭐 한목증이니 기억상실증 이런 걸 왜 그럴까가 아니고 아예 생각이 안 날 뿐만 아니고 그 관련해서는 아예 뭐 모르는 거예요. 예. 아주 그 사소한 작은 범위 내에서 빡빡해버리고 생각이 안 나거나 어떤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거나 그래서 그 단어와 관련해서는 뭐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큰 어떤 불편함이나 지장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소하게 넘어가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의식의 작용이 있었다.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긍정적 의도로 또는 선의성 차원에서 묻어두고 덮어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미해결된 부정적 정서를 가진 기억은 무의식이 나를 위해서 억압한다. 까지 했습니다.